사실 이 부자들의 공통점 부분들을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죠. 사실 공통점 부분들, 특히나 이 부자들의 공통점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를 통해서 사실 부자들이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공통점에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요. 사실 이 공통점, 부자가 되는 공통점을 알면 알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시기는 당겨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생각 또한 궁금한 게 사실이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 알면, 자, 이를 참고를 해서 사실 인생에 대입을 하면 더욱더 부자로 가는 그 길은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일본 그 부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공통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우리 일본 굉장히 가깝고도 먼 나라지 않겠습니까? 한번 일본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마도 한번 가봤고요. 자, 두 번째는 저 나리타 공항. 자, 23살 때 유럽 배낭여행 가기 전에 나리타 공항 1박 2일 동안 트랜스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트랜스퍼를 했냐? 그 비행기가 쌌기 때문이죠. 다이렉트 직항은 너무 비쌌는데요. 나리타, 그 재팬에어 같은 경우는 나리타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태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박 2일 동안에 그 재팬에어에 해당되는 호텔에서 묵고 시간 많은 대학생이다 보니까 묵는 그 비용들까지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직항보다 싸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는 일본 여행도 할 겸 해서 나리타 공항에 묵은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억했던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굉장히 많이 멀죠. 얼마 전에 한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그 대마도도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많이 느꼈습니다. 가깝지만 굉장히 먼 나라, 비슷할 것 같은 데로 좀 다른 나라. 굉장히 크게 달랐던 부분은 좀 한 가지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차, 대형차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굉장히 작은 차들만 많더라고요. 큰 차들이 거의 없었고 또 오래된 차들이 많다. 그런 부분 굉장히 좀 다르게 그렇게 느껴졌는데 아무튼 이런 좀 우리들과 굉장히 비슷하면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 구조는 비슷하죠. 자, 일본의 그런 제조업 중심에 해당되는 그 산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 사업의 그 대부분의 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비슷하지만 일본은 내수가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는 수출형 국가다. 이런 다른 점, 같으면서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부자들 역시도 어떤 부분들이 또 일본 부자들의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부자들,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이 책인데요.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실제적으로 사실 해외 주재원인 근무를 하다 보니까 부자를 만나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 부자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의 육성이 들어가 있는 그 책들은 저는 굉장히 큰 가치를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만날 수 없는 그 분들을 읽으면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같이 대화를 한다는 그 느낌들이 확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부자들에 대한 책 굉장히 와닿은 적이 많습니다. 부자들의 육성 느껴지죠. 인터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 사채업자의 인터뷰도 있었어요. 이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은 그 인터뷰를 묶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국의 부자들을 객관적으로 다양한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자들을 알기 위한 그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은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 식사를 사라 라는 책도 마찬가지, 한국의 부자들과 마찬가지인 그런 일본의 부자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어요. 육성이 바로 느껴집니다. 근데 육성이 한국어로 들리죠. 한국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자, 이 책을 통해서 일본 부자들의 공통점 말씀드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일본의 부자들. 일단 첫 번째로 좀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는 참을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자, 좀 의아스러우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력과 절제력 같이 가져가야 되죠.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을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을성이 없냐? 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행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본의 부자들 공통점이라고 보게 되면 이런 실행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자, 어떤 부분에서 실행이 뛰어났냐?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바로 실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만 알았을 때 바로 실행을 한다. 왜 그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실패를 한다. 만약 실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 실수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용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이론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해서 실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알았을 때 바로 실행을 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커간다, 성장한다 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 일은 우리 인생에도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한 권의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신이 CEO인데요. 자, 레스토랑 CEO예요. 레스토랑 CEO인데 자신의 친구, 지인이 자신의 레스토랑에 체인점을 내고 싶어 하셨던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한 성격이었긴 한데 너무나 꼼꼼했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시장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그 사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뭐 책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까지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터뷰를 뭐 하고 뭐 매출 비교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결론은 뭐였냐면 위험하다라고 해서 접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레스토랑 사장은 굉장히 허탈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때까지 오픈을 했던 그 체인점들이 단 하나도 폐업을 한 적이 없고 단 하나도 매출이 하락을 했던 곳은 없었다고 하는 것만큼 괜찮은 그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지 못한다는 그 측면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행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어느 정도 알고 바로 시도를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것은 없지 않겠어요. 완벽한 건 없죠. 또 하루를 더 준비하면 더 추가가 되고 또 하루가 더 추가가 되면 더 추가가 되는데 언제까지든 추가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자, 두 번째 공통점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겠습니까? 가족처럼 대한다. 자, 부자들은 가족처럼 자신의 직원들을 대합니다. 근데 왜 가족처럼 대할까요? 자,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족처럼 대해야지. 그 사람들 너 정말 열심히 일한다. 맞죠?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야지.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핵심,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위기상황이 있어요. 자, 위기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자, 기업이라는 그 하나의 회사를 가정을 해서 위기상황은 존폐의 기로에 있습니다. 존폐의 기로에 있다. 싹 망해서 바로 빚더미에 오를 수가 있는 게 위기상황이에요. 이제 지속하고 그만하고의 그 성패가 갈리는 때가 위기상황. 좋을 때는 얼마든지 좋죠. 자,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쭉쭉 쳐치고 나갔죠. 자, 이제는 다운로드 사이트 131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자신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는 쇠퇴의 기로가 없다 보니 계속 엑셀만 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의 소중함을 못 느끼게 되죠. 하지만 위기 상황일 때 이 직원을 가족처럼 대했던 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위기 상황 같은 경우는 매출이 급락한다거나 아니면 이제는 다른 뭐 사건 사고들로 이 회복하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위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순간에는 똘똘 뭉쳐야겠죠. 직원들이 똘똘 뭉쳐야지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 하락을 하고 자신이 그 월급적인 부분에 타격을 입는다라는 사실을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똘똘 뭉치는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딱 봐도 얼마 못 가 보이는 그 업체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가족처럼 대하지 않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위기 상황 때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고 바로 이직하겠죠. 자, 잡코리아 바로 들어가서 검색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 어디가 나 있나? 그 부분을 검색을 할 거예요. 자, 그 정도로 가족처럼 대하지 않았을 때 위기를 극복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위기 맞는다. 가족처럼 대하지 않고 막 하대하고 그렇게 한다. 바로 그냥 똘똘 뭉쳐도 힘들게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위기 순간인데
뭉쳐지지가 않고 하나둘씩 다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부자들 같은 경우는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족처럼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해서 사업이 잘 된다기보다도 직원들의 노력으로 그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그 직원들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있어요. 자,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부분이죠. 자, 부자들은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왜 끼리끼리 어울릴까요? 일반인들과 이렇게 섞여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부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내면 안 될까요? 자, 그런데 부자들은 소수고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수죠. 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자, 그런 극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는 주변의 친구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비슷한 성향에 가진 친구들이랑 좀 오래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생각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비슷한 부분,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친구들이 오래 가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자주 만나게 되고 만났을 때 편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신 적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부자들도 같은 공통점이 있는 그런 부자들과 편안함을 느끼죠. 동질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뭉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인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교 친구라든가 초등학교 동창들이라든가 이런 동창들끼리 친한 친구를 만난다 라고 하게 되면 자, 부자는 소수인데 일반인 사람들 같이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자, 그러면 밥을 먹는다 친다고 하더라도 의뢰 자신이 잘 산다라는 그 부분들로 주변 사람들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면 사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자, 사주는 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이 크게 들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럴 때 부자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부자들은 외로움을 느끼냐면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돈을 썼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도 이 친구들은 같이 있어 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로 그런 차이점에 해당되는 돈을 내는 그런 차이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생각의 그런 차이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외로움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런 부자들끼리 있다라고 생각도 같고 사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 문화가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었죠. 세 번째는 현금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한 장 제외하고 다 없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이제 체크카드 위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보다 현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김밥 하는 CEO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봤는데 성격이 워낙 한 번 쓰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서 너무나 많이 쓰고 한도까지 다 쓰고 막 쓰고 내일도 쓰고 모레 계속 쓰다 보니까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해서 현금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현금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쓴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덜 쓰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죠. 자, 또 현금을 쓰면 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김밥하는 CEO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왜냐면 사업을 하니까 카드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한 선배는 자신보다 14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진 김밥 CEO였는데 훨씬 배로 큰 CEO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선배도 현금을 쓰는 걸 보고 확신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현금 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자, 일본 부자들 마찬가지로 현금을 썼습니다. 자, 현금을 쓰게 되면 잘 못 쓰죠. 자, 현금을 쓴다는 건 돈이 나간다는 걸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내적에서는 이 소비로 인식을 한다. 카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잖아요. 돈이 실제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이득으로 느낀다. 손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돈이 나가면 손해로 느끼는데 카드를 쓰게 되면 이득이라고 느껴요. 이득 계속 보게끔 하기 위해서는 계속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연속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측면들이 가성비로 이어지고 이제 돈을 못 모으는 이제 카드 계산을 되는 월 말에는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총 합계를 봤을 때 깜짝 놀라죠. 이렇게나 많이 썼어 라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현금을 사용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현금을 사용한다는 그만큼 자신이 이제는 그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주변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카드 사용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초창기 때 동기 형이 굉장히 처음에는 부러웠었어요. 어떤 부분이 부러웠었나요?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증여로 3억을 주셨어요. 3억을 결혼 자금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걸로 뭘 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 1억짜리 차를 사더라고요. 차를 사고 한 달에 월급이 300이었는데요. 1,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셨어요. 물론 그 3억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자도 물론 하셨긴 하셨지만 그걸 대부분 소비용으로 다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소비를 키워 놓다 보게 되면 줄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넓은 집에 갔다가 좁은 집 못 가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집 가야지. 더 좁은 집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차를 키우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큰 중형차를 탔으면 조금 대형차를 더 타고 싶고 중형차에서 소형차는 못 타지 않겠습니까? 소형차에서 중형차, 중형차에서 대형차 키우기는 키우는데 줄이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기형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소비 계속 이어가고 있으신데요. 사실 이렇게 규모 키워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줄이기가 힘듭니다. 자, 이렇게 현금을 쓴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충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것으로 1번 부자들의 공통점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